소문님 오늘 차트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거예요? 거래량이죠. 거래량을 물어보는 분도 많고 콘텐츠도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막 책 보면 거래량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막연한 감이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거래량이 뭐 많은 게 좋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좋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사실 뭐 거래량 많으면 좋다, 알겠어. 근데 어떻게 많아야 되냐? 뭐 디테일한 것들 해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거래량뿐만 아니라 그냥 좀 여기 있는 이 주식 시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용어나 어떤 개념들을 너무 이제 책에 있는 내용 학습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 제 생각은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느낌, 요런 맥락의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오늘 영상을 보면 거래량이 많다 적다. 거래량을 우리가 분석하는 게 이런 느낌의 맥락이구나 정도를 이제 좀 이해하게 만드는 거. 그게 오늘의 약간 목표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거래량이 왜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있어요. 먼저 거래량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이 차트 주가 가격을 보면 뭐 다양하잖아요. 5만 원, 10만 원. 그 특정 가격대의 신뢰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10,000원부터 10만 원이 있으면 이 모든 가격이 다 동일한 거래량이 발생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 여기에 지금 여기 커피 컵이 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가격이 1,000원에서 10,000원 사이다. 그러면 어떤 가격대에서는 거래가 굉장히 많을 거고, 예를 들어 이게 뭐 3,000원이라고 하면 3,000원의 거래가 되게 많을 거고, 어떤 가격대에서는 거래가 뭐 한두 건밖에 없을 거고, 가격 범위가 이만큼 있지만 이 물건의 가격은 이 가격에 더 신뢰도가 높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에 합의를 많이 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차트 가격의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이제 아무 종목이나 지금 뛰어나 봤는데 거래량이 많은 구간이 있고 적은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구간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나온 구간. 예를 들어 지금 여기를 예시를 보면 여기가 거래량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20만 원 초반대의 거래량이 많으면 이제 이 가격대가 나름 시장에서 신뢰도가 있는 가격이구나 라고 좀 해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이 차트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 차트의 신뢰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똑같은 차트 모양이 있다고 가정을 해도 네. 거래량 없이 차트가 만들어진 거랑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만들어진 차트랑 뭐가 더 신뢰도가 높을까?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드렸다 보면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예로 들게요. 네. 이 종목은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상승이 많았고 거래가 많았잖아요. 거래 대금으로 보면 뭐 하루에 뭐 조 단위, 뭐 7천억. 네. 자, 거래가 굉장히 많다는 거는 금액의 규모가 되게 크다는 거고, 그 가격대에서 매수 매도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합의로 만들어진 차트는 신뢰도가 높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랑 이제 피디님이 네. 그냥 우리 한 주 갖고 그냥 이렇게 두 번 샀다 팔았다 합시다 하고 차트를 그렸어요. 네. 제가 여기서 10,000원에 넘기고 저한테 20,000원에 넘기고 제가 30,000원에 넘기고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겠죠. 네. 여기서 저희가 한 개 가지고 이렇게 거래 왔다 갔다 한 거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네. 저희 맘대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한 개 가지고는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개수를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해서 소규모로 했을 때는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데 다수가 있을 때는 그 가격은 아니지. 분명 누군가는 태클을 걸 거고 누군가는 또 더 많이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은 차트가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거래가 없는 차트 모양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이제 거래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약간 인위적일 수 있다. 심리적인 영향보다는 어떤 특정 주체의 개입이 많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거고, 거래가 많은 거는 인위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죠. 이게 100만 개 거래되고 있는 구간에서 내가 이 100만 개 거래되는 거를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어려울 거고, 근데 이게 뭐 10개씩 거래되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2개만 이렇게 마음대로 거래하면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차트의 신뢰도.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은 이제 손바뀜. 손바뀜이요? 네, 손바뀜이라는 표현도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결국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10만 개 거래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만 개 매도가 발생한 거고 어디에서 또 10만 개 매수가 발생한 거고 네. 그 과정에서 많이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이 파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 매수자도 생기고 네. 동시에 대량으로 매도하는 대량 매도자도 생기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흔히 이제 주인이 바뀐다고 하죠. 아,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리프레시. 이 종목이나 어떤 특정 주식을 들고 있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개인 투자자에서 외국인 투자자한테 물량이 많이 넘어갈 수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에서 기관 투자자, 개인 이렇게 크게 세 주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이 바뀐다고 하는 게 어떤 특정 주체에서 특정 주체로 바뀌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 그게 서서히 바뀔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눈치채냐. 거래량 증가나 어떤 특정 중요한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보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우리가 차트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 분석하실 때 보면 다들 거래량 늘어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좋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 느낌, 네. 이 느낌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자, 라면이 있어요. 네. 자, 라면이 한 개가 있는데 원래 한 개씩 라면이 팔려요. 라면이 갑자기 라면 한 개 대충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죠. 라면이 한 개씩 팔리는데 갑자기 편의점에 와서 라면을 누가 막 박스로 주문해. 그럼 거래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라면 한 개씩 사던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막 10개씩 사가고 막 뒤에 오는 사람은 막 20개씩 사가. 이제 그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겠죠. 편의점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뭔 일이 있길래 갑자기 라면을 이렇게 많이 사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차트로 보면 거래량 증가 같은 경우죠.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나오는 거래량의 규모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오, 네. 그리고 거래량이 늘면서 급등해. 그러면 그냥 단순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게 뭐 좋은 차트다,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좋은 건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요. 원래 10개씩 거래되던 게 갑자기 100개씩 거래되네. 100개씩 거래가 되려면 누군가는 원래 한 개씩 사던 사람들이 10개씩 사고 동시에 또 10개씩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되는 거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특정 라면에서 뭐 행사를 했다더라. 아니면 뭐 특정 라면이 뭐 어떤 인기 유튜버가 광고를 했다더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저 라면을 내가 먹고 싶다라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났을 거고 그 라면을 사기 위해서 갑자기 특정 사건 때문에 편의점에 달려간 거고 원래는 한 개씩 사 먹어야 되는 라면을 난 이거 사재기 할 거야. 그리고 인기가 붙으니까 이거를 웃돈 주고 팔려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 이거를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야 가게에 돌아다니면서 이거 있어요? 있어요? 재고 있어요? 옛날에 포켓몬 네, 수집방 같이.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떤 이슈가 있을 가능성. 이 종목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됐다. 그러니까 보통 무조건 많이 살려면 거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쵸. 내가 이거를 원래 한 개씩 사야 되는데 10개씩 사려면 주문을 더 늘려야 되니까. 근데 나만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그 생각을 한다. 어떤 큰 자금의 유입, 큰 돈이 들어온다. 아니면 어떤 이슈, 촉매가 생겼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라면을 얘기했을 때 네. 여러 사람이 원래 한 개씩 사 먹던 사람들이 10개씩 사는 상황을 예시로 들었잖아요. 이거를 다르게 아니면 특정 주체가 그냥 완전 사재기를 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야, 이 가게에 있는 모든 라면 제가 다 사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요? 제가 가격 2배로 쳐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난 이게 이 주식이 너무 좋아. 이 주식을 뭔가 사야겠어. 그러면 뭐 이 주식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보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네. 나 이 주식을 좀 많이 사야겠어. 뭐 이거 예를 들어 여기 뭐 4만 원이니까 4만 원에 이 주식 10주만 주십시오. 근데 10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4만 원에는 물량이 없어요. 5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다르죠 하면서 이제 뒤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매도하자 하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네. 어떤 특정 주체가 왕창 사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한 개씩 사던 거를 갑자기 2개, 3개, 4개, 5개씩 주문을 한다던가. 근데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벌어지진 않겠죠. 아. 뭔가가 그렇게 만들 만한 요소가 있겠죠. 그쵸.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뭐 차트가 좋아서, 유명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언급을 해서, 또는 뭐 권위 있는 투자자가 뭐 얘기를 해서,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의 결론적인 현상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힌트를 거래량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한 차트에서 뭔가 수요와 공급, 매수 매도의 심리가 생겼구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거를 중요하게 보는 거죠. 오, 그렇다면 거래량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원래는 보통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는 구간이 있죠. 잘. 네. 뭐 평상시에 거래 대금이 뭐 얼마 안 되죠. 뭐 잔잔한데요? 네, 잔잔하고 거래량이 별로 없고, 뭐 주가 변동, 예를 들어 변동이 크지 않은 이런 구간도 예를 들어 봅시다. 변동이 크지 않고 관심도 없으면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죠. 근데 이 말은 소외됐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 네, 관심이 없다. 그래서 거래가 많으면 많은 만큼 잘 보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마트 갔는데 저기 할인 코너 있으면 막 모여 있잖아요. 맞아요. 와, 저 거래 많다. 근데 텅텅 비어 있고 썰렁한 데 보면 조용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래 없는 건 한산한 가게 같은 거예요. 첫 번째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네. 무관심하다라는 거를 첫 번째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또 다르게 보면 이 가격에는 안 팔아, 또는 이 가격에는 안 사가 될 수도 있어요. 안 팔아 안 사. 네. 그래서 이 거래량 없는 구간에는 또 동시에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우리끼리 그냥 합의하고 그냥 한 주 이거 그냥 비싸게 주고 받읍시다 해서 만들면 순간적으로 가격이 비싸게 보일 수는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이 커피 제가 100만 원에 팔겠습니다. 사시겠습니까? 100만 원 팔았어요. 그럼 이제 이 커피는 이제 100만 원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없으면 일단 무관심, 관심이 없다. 관심. 네, 그리고 이 가격에는 안 사, 안 팔아가 될 수도 있고, 거래가 없이 움직이는 거는 신뢰도가 낮죠. 신뢰도가. 네, 라면을 막 100만 개씩 2배 주고 주문하는 거랑 라면 2배 사겠습니다. 라면을 저기 등산 꼭대기에서 비싸게 팔잖아요. 네. 막 산꼭대기 같은데 가지고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저기서 비싸게 팔았다고 다른 데서 비싸게 안 사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그런 느낌이고, 또 이제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어요. 안 사, 안 팔아가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뭐 누군가가 많이 사거나 팔았거나 이제 사람들이 합의한 가격대일 텐데, 이제 거래량이 이제 다시 또 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때만큼은 관심이 좀 식은 거죠. 관심이 식은 거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매수 매도가 줄었다라는 거는 다 매도자도 없고 매수자도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가격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가격이 지금 20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20만 원인데 내가 이거를 사고 싶어. 네. 근데 아무도 거래를 안 해. 근데 20만 원에 내놓은 물량이 없어.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 팔아야 돼요. 더 비싸게 팔고 싶어. 여기서 저는 이제 20만 원에 사야 돼. 근데 여기서 더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네. 나 이거 이 가격에 안 팔아. 나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100만 원 간댔어. 20만 원에 안 팔아. 물량 안 줄 거야. 그러면 이제 저는 사야 되는 입장에서 거래가 없네. 이거 사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물량 좀 주세요. 보니까 아무도 물량을 안 내놔. 파는 사람도 없고 네. 사는 사람 미스매칭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안 되겠다. 제가 30만 원에 더 비싸게.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다 보면 이 가격에는 좀 내볼까? 하면서 이제 숨겨놨던 물량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매도 효과가 생기고, 네. 매도 효과가 생기면서 물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매도랑 그게 일치되면서 또 거래가 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급등했다가 거래가 줄어드는 구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잠깐 이제 관심이 여기에 쏠렸다가 여기에 쏠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매도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았다가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손바뀜이 됐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매수가가 20만 원대일 텐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당연히 더 비싸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20만 원에서 들어왔는데 30만 원, 40만 원에 팔 거야. 너네가 더 비싸게 사주든가. 그럼 이제 또 뒤에 더 사고 싶은 사람은 좀 싸게 사고 싶은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안 내려와. 안 내려와요. 네, 안 내려오니까 모르겠다. 제가 그냥 웃돈 주고 더 사겠습니다. 네. 더 올라. 그게 계속 반복되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반대의 상황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 샀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누가 30만 원, 40만 원 불러 나타나야 되는데 안 와. 안 사. 우리는 아쉬울 거 없어. 너네가 20만 원에 사는 애들이 아쉽지? 안 살 거야. 근데 20만 원에 산 사람들 중에 네. 이제 급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씨 이거 나 급등할 줄 알고 샀는데 안 가. 아씨 팔아야 되나? 하다 보니까 이제 20만 원에 주고 30만 원에 누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량을 조금 싸게 올려보는 겁니다. 이게 자 이 가격에 팔게요. 근데 만약에 누가 그 가격에 파는데 나타나면 다행인데 안 사. 아무도 안 사. 막 이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빠지는 거 찾아볼까요? 네.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막 빠지는 경우가 보통 이제 빠지다가 네. 그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런 케이스 소외된 구간들 이렇게 이제 소외된 구간이잖아요. 여기 지금 거래가 없고 네. 조금씩 계속 내려오잖아요. 네.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 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래량 늘어날 때 더 비싸게 누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근데 난 물량 많이 들고 있고 난 팔고 싶어. 이제 계속 내려가다가 언제 거래량이 늘리면 이 정도 가격이면 좀 거래할 만하지. 조금씩 계속 매도하는 게 들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사줄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가격을 내려가면서 팔아보는 거죠. 근데 안 팔다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물량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그냥 에란 모르겠다 그냥 왕창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주가가 순식간에 급락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왜냐? 폭탄 세일이다. 싸다고? 네, 순간적으로 가격이 뭐 최근에 아마 분봉으로 보면 어때요? 이게 거래 없이 슬슬 내려오다가 네. 이제 거래량이 언제 폭발하냐면 많이 급락할 때 이런 구간에 한 번씩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평소에 없다가 거래량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갑자기 이제 안 사, 이 가격에 안 사, 거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사실상 갭이 있는 게 안 사 하다가 이 정도 가격이면 한 번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대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거고 이 가격은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심리가 반영되면서 물론 이제 이 종목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현상을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왜 많이 나왔을까를 보면 네. 이제 이 가격에서는 안 사. 근데 이 정도면 사볼 만한가? 뭐 이 정도면 사볼 만한가? 그런 시장의 현상이 반영되는 게 거래량인 거죠. 신뢰도 측면에서도 네. 의미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 의미 있는 가격대라는 게 그나마 차트에서 좀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은 그래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가격대가 그러면 거래량이 많은 가격대를 중심으로 보겠구나.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 구간들 네. 가격의 스펙트럼이 있지만 웬만하면 거래가 많이 되는 가격대가 나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가격대다. 그 이상은 안 올라가고 그 이상은 안 네,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웬만하면 지금 여기 거래량이 10만 원 중반대에서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 정도 가격에서는 그래도 거래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이 있었다라고 일단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는 사람들이 심리가 대량의 물량을 던질 때 심리가 안 좋았는데 이 가격에서는 그래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네. 만약에 이 거래량이 만약에 없어요. 네. 아예 없고 그냥 이 모양이라고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거 그냥 여기 만약에 없다고 생각할게요. 네. 그러면 어떠겠어요? 망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뢰도가 낮은 거죠. 이 가격에 왔는데도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없네. 그쵸. 그러면 이거 더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는 이 하락은 가짜 하락이다. 특정 주체가 만든 가짜 하락이니까 다시 빨리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가 만약에 이 모양인데 네. 계속 하락이야. 그러면 이거는 정말 뭔가 안 좋은 게 있다. 아무도 이걸 살려고 하지 않는구나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는 이게 인위적으로 그냥 하락한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현상만 보면 거래량이 없으면 신뢰도가 낮다. 모양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낙주 매매예요? 그쵸. 낙주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그런 현상을 많이 활동하는 거죠. 왜냐 이거죠. 참다가 물량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그냥 와르르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로 치면 폐업 정리 수준으로 그냥 한 개 팔다가 에이씨 한 개 팔아서 언제 다 팔아. 그냥 뭉탱이로 여러분 그냥 제가 30% 할인 그냥 대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대량으로 투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빠르게 와서 다 받아주면 이제 안 빠지는 건데 왜 대량으로 투하하겠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박앤셀로 가져가라. 그냥 냈다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 기회만 잘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어. 누군가가 폐업 정리, 박앤셀 폭탄 투하할 때만 사야지. 근데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이제 박앤세일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샀는데 이것도 만약에 쓸 데가 없어. 나도 똑같이 더 팔아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제 계속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이제 그냥 거래량으로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래량으로 그렇게 이제 심리를 좀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손바뀜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투자자가 좀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거래량이 많은 구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 로보티지라는 종목을 띄워놨잖아요. 네. 아마 이 종목을 24년도에 이렇게 이제 오래 들고 있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오랜 기간 보유하던 분들.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갑자기 거래량이 막 늘어나고 급등을 해요. 네. 그리고 또 거래량이 늘고 급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종목을 대량으로 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누군가가 많이 샀을 가능성이 있다. 거래가 없이 많이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팔아줬을 거고 누군가는 팔아줬을 거고 그거를 반대로 받아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 이런 구간에서는 손바뀜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손바뀜이라는 거는 새로운 신규 뉴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네. 왜 들어왔을까? 뭘 그렇게 좋은 걸 받길래 들어왔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바뀜 관점을 들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올라가는 거기도 한데 네. 이제 만약에 여기서 산 사람들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주가 고점에.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언제 팔거나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고점 패턴 같은 거. 자, 이런 종목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구간들 보면 이제 손바뀜이 반대로 고점에서 그래서 흔히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량은 전형적인 매도 신호입니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을 거예요. 네. 그 맥락을 생각을 해보면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물량 이만큼 확보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고점이잖아요. 근데 고점인데 사람이 더 많이 몰려와. 아, 지금 아니면 내가 이거를 나중에 못 팔 것 같아. 지금 아니면 내가 팔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때 거기에 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가 많아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점에서 거래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이거는 기존에 많이 들고 있던 사람들이 넘긴 게 아닐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고점에 들어와서 받은 사람이 또 더 누가 들어와서 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현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들 있잖아요. 이런 모양들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거.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음봉인데 굉장히 큰 음봉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온 구간에서 손바뀜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런 게 좀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음봉이 많이 나왔고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이전에 들고 있던 사람들 중 꽤 일부가 많이 매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러면 손바뀜이 됐겠구나. 네.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거를 사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사서 고통받는 분들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 손바뀜. 그러면 주체가 바뀌었구나. 네. 그러면 그 바뀐 주체가 스마트머니냐, 아니면 어설픈 아마추어냐.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게 초반에 거래량이 막 급증하는 시세 초입일 때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 매도하려고 큰 그림을 보고 들어왔을까? 뭐가 좋길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간이 나올 때 손바뀜이 있다. 심리가 이제 그런 게 있겠구나.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고 네. 관심 있는 종목들이 평단가가 얼마일까? 어느 가격대에 많이 들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얼마에 매도를 하려고 할까? 그 반대로 이 종목이 얼마까지 와야 또 많이 매수를 하려고 할까? 많이 이제 읽는 게 결국 이제 심리 같은 시장 상황 그런 기술적 분석 많이 하시는 네.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거겠죠. 오늘 이제 거래량 얘기를 하는데 거래량 얘기를 하다 보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거래 대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거래 대금. 왜냐면 이제 이게 항상 딜레마가 그거잖아요. 거래량 뭐 10만 주 나왔대, 네. 5만 주 나왔대.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거래 대금으로 많이 얘기하죠. 거래 대금이 뭐 50억이 나왔대, 아, 100억이 나왔대. 그러니까 금액으로 얘기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딱 느낌 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거래 대금 개념이 또 중요해서 네. 보통 이제 일봉에는 이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래 대금. 이렇게 거래 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대금이 얼마예요? 거래 대금이 지금 거의 1조가 넘거든요. 거래 대금이 거의 조 단위가 넘는 양이 네.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하루에 한 종목에서 거래 대금이 1조 가까이 나온다는 거는 왜냐하면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10조인가 그래요. 그 정도로 뜨거운 종목이구나. 지금 이제 거래량 차트가 아니라 거래 대금 차트를 보면 어때요? 거래 대금 규모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액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만큼 커진 거고 이거를 똑같이 이제 분봉에서도 보면 되게 유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분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식으로 보통 많이 만들어서 봅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간단히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네. 이전에도 많이 만들어 드리곤 했는데 다시 리마인드 차원에서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까봐 네. 분봉에 거래대금 표시하는 것도 알려드릴 건데 이제 거래대금 중에서 조금 중요한 거래대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1분의 거래대금이 보통 뭐 1, 2억, 1, 2억 이렇게 나는 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1, 2분 사이에 거래대금이 막 30억, 100억 이렇게 큰 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구간만 조금 이제 포인트 잘 보이게 표시를 해놓고 보면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이 순간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얼마큼 쏠렸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일단 간단히 한번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수식관리자에서 이제 한 줄만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한 줄만 여기서 이제 분 거래대금이라고 하시고 수식은 간단합니다. 저는 M 이제 머니에 M 그냥 써서 이렇게 해볼게요. 네. 괄호를 2개 하시고 일단 H가 고가구 더하기 L 이게 저가고요. 네. 괄호 닫고 나누기 2를 하면 이제 고가와 저가의 중간 가격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괄호 닫고 곱하기 V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죠. 거래량을 한 다음에 나누기 1억을 할 겁니다. 그래야 그 뭐 숫자가 원래 딱딱 떨어지는 게 보기 좋잖아요. 그냥 거래량이 막 0이 너무 많으면 잘 안 들어오니까 뭐 10억, 20억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보이게끔 할 거라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까지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상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2번에다가는 뭘 할 거냐면 거래대금을 만들 건데 내가 사람마다 이건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다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거래대금 캔들만 색깔이 다르게 나오게 만들 거예요. 일단 이거 2번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 if 괄호 열고 M 크다 기준 1 그리고 쉼표 다시 M 그리고 쉼표 0 그리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거래대금 기준이 만약에 특정 기준보다 크면 네. 거래대금이 나오고 그게 아니면 나오지 마라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그리고 지표 조건 설정에 기준을 쓸 거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각자 분봉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래대금의 수치를 입력하면 돼요.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뭐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1분봉이나 3분봉 정도에서 그래서 저는 한 70억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분봉상 거래대금이 70억 이상 나온 캔들만 조금 진하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준 여기 라인 설정 가셔가지고요. 요거를 다 막대로 바꿔주세요. 첫 번째 거는 막대로 바꿔주시고 뭐 비교 기준은 뭐 그냥 차트 캔들 빨간색 파란색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거에다가는 막대 색상은 뭐 저는 검은색을 할게요. 기준 1이죠. 네, 이렇게 하고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에 이렇게 띄워보면 사용자 지표에 아까 만들었던 분거래대금 띄우면 지금 밑에 뭐가 나왔죠? 네. 이게 거래대금인데 이거를 한번 1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거래대금이 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400이면 400억인 거예요. 100이면 100억인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까만 색깔 나오는 거는 어때요? 우리가 기준을 제가 지금 70억 했잖아요. 그러면 1분 봉상 거래대금이 70억에 나온 구간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은 꽤 거래가 많이 세게 나왔구나. 그리고 다시 평상시 거래대금 이렇게 나오다가 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이제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또 이 거래대금을 가지고 흐름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분봉상 여기 보면 여기는 내려오다가 거래 대금이 폭증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다리다가 여기서 이제 누가 대량의 물량을 투하한 거죠. 투하했고 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는 뭔가 살만하지 하면서 또 누군가 또 여기서 많이 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거래량이 또 많이 나온 걸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거래량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 거래 대금으로 또 그 이 거래량의 크기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나는 이거 기준 뭐 나는 한 150억 본다. 150억 정도는 나와야 거래 대금이 좀 크다고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볼 수 있겠죠. 평상시에 이렇게 보다가 거래 대금이 캔들이 왜 까만색이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자세히 보니까 300억. 요 순간 1분봉 사이에 거래가 300억이나 발생했구나. 그러면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구나. 뭐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또 당일 트레이딩 전략을 또 세우거나 말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럼 내 기준에 맞춰서 거래 대금을 기준을 맞추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또 뭐 대형주 많이 하시고 여기 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이거를 뭐 100억, 150억 잡는데 뭐 조금 작은 종목 같은 걸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피롭틱스 이런 좀 비교적 작은 종목들을 거래한다고 하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100억 이렇게 하면 안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만약에 좀 작은 종목 위주로 하신다. 그러면 뭐 아마 한 50억 뭐 이렇게 좀 줄여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구간들은 50억 이상 나온 구간이 여기였구나. 그리고 만약 뭐 1분봉이 아니라 뭐 5분봉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5분봉상 뭐 50억 이상, 뭐 100억 이상 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이제 그 기준을 정해놓고 네. 이 정도 거래가 나오면 많이 나온다라는 이제 나름의 선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그러니까 이런 거래대금 개념을 또 없이 보면 네. 그냥 거래량이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온 건지 가늠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좀 같이 체크해 보면 좋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이것도 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뭐 여기 보면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왔네. 볼 수 있는데 이제 거래 대금 보시면 1,800억이죠. 네. 거래 대금이 1,000억이나 나왔네. 많이 나왔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여기 이런 구간들 보면 거래 대금이 6천억까지 나왔네. 야, 거래 대금이 되게 많이 나왔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거래 대금이 6천억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정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거래량 가지고 뭐 이런저런 좀 얘기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네. 좀 느낌이 오시나요? 거래량이 어떤 컨셉인지? 사실 그 전에는 네. 거래량을 중요하다, 거래량을 꼭 봐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기는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다양한 비유를 해주시면서 네. 예시를 들으시면서 해주셨잖아요, 이야기를. 그래서 좀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많으면 네. 누군가가 많이 산 것과 동시에 또 누군가 많이 팔았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것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좀 개념들 설명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다양한 기능 같은 것도 계속 이렇게 다룰 거니까 뭐 그런 거 궁금하신 거나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많이들 댓글 달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